안녕하세요. 차트 알려주는 남자 프로트레이더 최주환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대한전선 분석해보도록 할 텐데요.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제가 평생 써먹을 수 있는 이 차트 분석 기법에 대해서 쉽고 간단하게 알려드릴 건데요. 그 전에 항상 그랬듯이 이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꾹 눌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현재 대한전선으로 인해서 주주분들이 굉장히 걱정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지금의 차트를 보면서 제가 분석을 해드릴게요. 오늘은 제가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왜 지금이 여러분들이 패닉에 빠지거나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는지, 그리고 왜 지수의 흐름과 지금 상관없이 대한전선이 앞으로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는지 제가 여러 근거를 정확하게 대드리면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 한 주라도 이 종목 보유하고 계신 주주분들은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가장 먼저 언급을 드릴 게, 제가 항상 수급을 중요시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주가가 이렇게 하락이 나오고 있을 때는 이 수급을 간과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상기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최근에 이 7월달 들어오고 나서 갑자기 외국인의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그랬죠? 대한전선은 다른 종목과 다르게 기관이라든지 연기금보다는 우리가 메이저 세력이라고 할 수 있는 외인의 수급을 무조건 따라가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근데 이게 생각보다 주가가 흘러내릴 때는 설득력이 잘 없이 들린다. 즉, 외인이 이렇게 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지니까 언제까지 내가 외인을 믿고 매수하기는 조금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나중에 주가가 오르고 나서 다시 우리가 지금의 시점을 봤을 때 여기가 저점인데 여기서 살걸, 이렇게 후회를 해봐야 이미 늦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항상 좀 잘 기억을 해주시길 바라겠고, 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 제가 이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떤 종목이든지 주가가 급락이 나올 때, 그게 지수의 하락에 의해서든 아니면 종목의 특정 악재이는 뉴스가 터져서 주가가 내려오든,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체크해야 될 게 뭐라고 그랬죠? 딱 하나만 보시면 된다고 했는데 바로 세력의 매집이 풀렸는가 아니면 오히려 매집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이 두 가지 방향만 보시면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왜 그러냐면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는 종목은 언젠가는 다시 2차 급등이 나오기 마련인데, 세력이 투매를 하고 나가는 종목은 단기간적으로 미래가 없다고 보셔야 되는 게 합리적인 결정이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체크할 수 있냐? 이미 구독자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세력의 매집을 어떻게 파악하죠? 자, 주가가 원웨이로 빠질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보조지표를 보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바로 이 빨간 선인데, 이 OBV가 원래는 주가가 빠질 때 어떻게 움직이냐, 세력이 매집을 안 하거나 세력이 아예 없는 종목들은 OBV가 이런 식으로 주가의 방향과 똑같이 흘러내리는 게 이게 정상이다. 그리고 모양도 이런 식으로 불규칙하게 일봉 차트가 움직이기 때문에 OBV도 불규칙하게 움직이는 게 정상이에요. 자, 근데 지금의 이 대한전선을 보시면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다? 주가가 원웨이로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세력의 매집은 계속해서 고점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이 저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투매 물량이 나올 때마다 전부 다 얘네들이 모으고 매집을 한다는 거죠. 그럼 매집을 하는 이유가 당연히 2차 상승을 위해서일 텐데, 제가 이렇게만 말씀을 드리면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이게 다음번 상승이 나온다는 거를 어떻게 예측을 할 수가 있냐, 어떻게 보면 하나의 희망사항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다른 종목에서 찾을 것도 없이 대한전선에서 찾으면 되는데, 직접적으로 비교를 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이 대한전선의 과거 차트를 오른쪽에 띄워놨어요. 자, 이때가 언제였냐면 여기 날짜가 지금 나와있죠. 2020년 3월 이후에 이 차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제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시는 것처럼 이 2020년 3월이 어떤 때였죠? 바로 코로나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기 시작한, 시장이 가장 안 좋았을 때였는데, 그때 마찬가지로 대한전선도 바닥을 찍고 이제 막 상승이 나오는 시기였다. 자, 근데 제가 이 차트를 왜 갖고 왔냐? 이미 눈치채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차트의 흐름이, 캔들의 흐름이 굉장히 지금과 유사하죠. 이때 과거의 이 흐름이. 그래서 이때 당시에도 대한전선의 주주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강하게 나오다가 다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여기서 고민이 굉장히 많으셨어요. 즉, 이제는 매도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다시 상승을 할 수 있는지 헷갈리는 이런 구간이었는데, 이때도 제가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주가가 하락이 나올 때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여전히 고점을 횡보하면 개인 투자자가 매도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리고 거기다가 어떤 공통점까지 있느냐, 이 아래에 보시면 RSI라는 지표가 있죠.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정확하게 알려주는 지표가 바로 이 RSI 지표라고 그랬는데, 이미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 RSI 지표상 바로 여기가 바닥 시그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바닥 시그널 이후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가짜 고점 시그널,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반복해서 나왔었는데 재작년에도 마찬가지로 이 가짜 고점 시그널이 한 차례, 두 차례 이렇게 두 번 연속 나왔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차트를 보시면 아마 이게 거의 판박이처럼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데, 그만큼 주식은 여러분들이 얼마나 이 패턴을 다양하게 알고 있느냐, 여기 따라서 내 수익이 정해진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어찌됐든 이런 공통점을 갖고 있었는데 세력의 매집을 포착한 이후에 홀딩을 했던 재작년의 경우에는 어떻게 됐냐, 이후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홀딩을 하셨던 분들이 단기간에 스윙으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물려있던 분들도 이 구간에서 어느 정도 수익으로 전환해서 나올 수가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의 대한전선 보유하고 있는 분들이 왜 홀딩을 해야 되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슈팅이 나왔을 때 이때 고점 시그널, 여기서 우리가 진짜 매도를 하고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의 대한전선도 앞으로 2차 슈팅이 나올 거다, 여기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전 고점을 뚫고 올라갈 거기 때문에 목표가를 너무 낮게 잡지 마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거고, 또 하나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셔야 될 게 뭐냐면요, 자, 재작년의 차트를 과거로 다시 돌아보면 아마 구독자분들은 아실 거예요,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자, 이 OBV 지표에서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 지표에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캐치하셔야 될 게 바로 이 계단식 패턴이에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올라갈 때는 무조건 세력이 매집 중인 종목이기 때문에 저점에 왔을 때마다 추가 매수를 하셔야 된다. 그래서 이전에도 대한전선이 이 재작년에도 이런 식으로 계단식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제가 매도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을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이후의 흐름이, 상승 이후에 한 번 더 어떤 흐름이 나왔냐, 여기서 보시면 이때도 OBV상 강력한 이 계단식 패턴이 나왔기 때문에 주가가 위에서 어떻게 위아래로 흔들든 개인 투자자가 이 수익 매매 관점에서 계속해서 홀딩을 했다 그러면 이후의 상황이 어떻게 됐다? 이런 식으로 어마어마한 상승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똑같이 RSI 지표만 보시고 여러분들이 고점 시그널 여기서 매도하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내가 계속해서 홀딩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 다시 이 OBV가 꺾이고 내려올 때, 이때가 되기 이전에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물량을 여기서 정리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최근에 이 대한전선을 포함해서 다른 여러 종목들을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와 그 다음에 RSI 지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언제 정확하게 바닥에서 매수를 하고 언제 고점에서 매도를 해야 되는지 쉽고 간단하게, 그러면서도 굉장히 정확하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니까 최근에 구독자분들과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이 저에게 뭐라고 문의를 가장 많이 주셨냐면, 첫 번째로 나도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직접 설정을 해서 매매를 좀 해보고 싶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제가 쓰는 이 화면 구성을 여러분들이 똑같이 맞춰놓고 매매를 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야 내가 잘못된 타이밍에 매수나 매도를 결정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신 건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문의 주셨던 게 뭐냐면, 이 보조지표 두 가지를 결국에는 어떻게 사용을 하는 건지 이걸 좀 알려달라, 이렇게 문의를 많이 주셨어요. 자, 근데 작년만 하더라도 정말 몇 분 정도 문의를 안 주셨는데 올해 들어와서 정말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주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아예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따로 만들어서 많은 이제 구독자분들에게 공유를 드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구독자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제가 최근에 일주일 동안 따로 시간을 내서 뭘 했죠? 바로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를 제가 직접 손수 제작을 했죠. 근데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 왜 일주일씩이나 걸렸냐면,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가 전부 다 다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이번에 자료를 만들면서 보니까 증권사별로 이 보조지표를 설정하는 방법이 전부 다 제각각이더라.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 전체 증권사별로 여러분들이 어떤 증권사를 쓰시든지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으로 제가 이 자료를 만드냐고 시간이 좀 오래 걸렸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가 있죠. 나는 모바일로만 매매를 한다, 혹은 아니다, 나는 컴퓨터로만 매매를 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각각이실 거기 때문에 모바일로는 이 OBV와 RSI를 어떻게 추가를 하시는 건지, 그 다음에 컴퓨터 쓰시는 분들은 HTS에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 건지 마찬가지로 제가 각각의 경우에 따라서 그림이나 사진으로 전부 다 이 자료를 만들었으니까 이 설명서대로만 따라서 설정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안 되실 것 같아서 아예 이 자료를 보여드릴게요. 바로 요건데, 요거는 모바일로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제가 직접 만든 이 증권사별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OBV와 RSI를 어떻게 설정하고 사용하는지 제가 이 자료 안에 전부 다 넣어놨는데, 여기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순서대로 1번, 2번, 3번, 4번 순서대로 그대로 따라하시면 된다. 그래서 말이 나온 김에 제가 이렇게 사진을 하나씩 보여드리면, 자, 이런 식으로 따라하시면 되는데, 자, 이 중간에 뭐가 나와 있냐면 RSI 지표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이 화면이 나와 있어요. 요거는 제가 사용하는 증권사의 이제 HTS인데, RSI 지표상 요 수치값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리고 나머지 설정값은 어떻게 맞추는 건지
제가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고 있죠. 그래서 요거는 모바일로 보셔도 되는 거고, 여기 보시면 이제 RSI뿐만 아니라 OBV도 어떻게 설정하는지 제가 그대로 화면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만 똑같이 맞춰서 이 화면 세팅을 하셔서 OBV라든지 RSI를 사용을 하셔야 되는데, 당부의 말씀을 하나 드리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이 증권사마다 기본 세팅이라는 게 돼 있을 거예요. 기본 설정 값인데, 이 기본 설정 값으로 OBV, RSI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 자, 왜 그러냐면요, 이 기본 세팅으로 했을 경우에 잘못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매수 또는 매도가 나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 값으로 맞추셔야 된다는 건데,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저도 주린이 시절이 있었겠죠. 제가 주린이 시절부터 프로 트레이더가 되기까지 정말 운이 좋게도 여러 슈퍼개미 분들을 만나면서 이분들에게 배웠던 설정값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제가 알려드리는 이 설정값대로 여러분들이 맞추셔야 슈퍼개미 분들이 설정해 놓은 이 화면 구성 그대로 똑같이 매매를 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렇게 설정이 끝났으면 이게 다가 아니죠. 결국에는 이 보조지표를 어떻게 분석하고 어떻게 사용을 해야 되는지, 이게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세력의 매집을 나타내는 이 OBV가 이런 식으로 상승이 나올 때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고, 반대로 하락이 나올 때는 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 RSI 지표상 진짜 우리가 매수를 해야 되는 바닥 시그널이 어디고, 그 다음에 진짜 고점을 나타내는 이 매도 시그널이 어딘지, 제가 각각의 패턴에 맞춰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쉽고 간단하게 따라하실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을 통해서 제가 이 자료를 전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만 따라서 여러분들이 평생 주도적으로 매매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야 여러분들이 리스크를 가장 줄이면서 내가 안전하게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거고, 포트폴리오도 내가 안전하게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직접 만든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필요하신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숫자 7이라고 할게요. 이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숫자인데, 숫자 7이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이제 막 차트 공부를 시작했는데 어떤 방향으로 공부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좀 막막하다 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있다고 하면, 제가 드리는 이 보조지표 사용 설명서 여러분들도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그리고 많은 지인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다시 대한전선의 차트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면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세력이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종가를 기점으로 급등, 횡보, 급락, 이렇게 세 가지 방향으로 일본 캔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제가 항상 구독자분들과 주주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우리가 세력도 아니고 시장을 함부로 예측해서도 안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 세 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서 미리 알고 예측하고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신 것처럼 제가 어떤 방향으로 캔들 흐름이 나오든지 여러분들이 매매 대응하실 수 있게, 즉 언제 매수를 하고 언제 매도를 하면 될지 그림으로 전부 다 이 예상도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대로만 따라 하시면 되는데, 이게 바로 뭐예요? 제가 항상 강조드리는 시나리오 매매의 기법이죠. 그래서 제가 수익 매매를 하는 방식이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게 국내 주식시장에서는 아직까지도 거의 불모지에 가깝다. 아마 여러분들도 들어보기만 했지 직접 이 방법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은 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만큼 아직까지도 국내에서는 저 같은 프로트레이더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시는 좀 얼굴이 알려져 있는 슈퍼개미, 그 다음에 외인 같은 이런 일부 세력들만이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으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중간중간 나오는 세력의 개미털기나 시장의 급락에 의해서, 패닉에 의해서 손절을 하는 게 누구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바로 개인 투자자가 될 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구독자분들에게 항상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을 반드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건데, 그만큼 이 매매 기법이 내가 마치 주식시장에서 답안지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시험을 보는 것과 같다. 즉 투자자로 하여금 리스크는 최소화하고 내 수익률은 극대화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매매 기법이라고 그랬어요. 자, 근데 제가 이렇게 말씀으로만 드리면 오늘 제 영상 처음 보시는 주주분들은 잘 이해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지난번에 다른 종목의 주주분들에게 드렸던, 제가 직접 만들어 드렸던 이 시나리오 자료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서 보시면 이 종목도 이전에 바닥을 찍고 나서 이제 막 상승이 나오고 있던 이런 시점에서 제가 해당 주주분들에게 6월 16일 이후에 급등이 나오는 흐름이 나오게 됐을 때 매수가와 매도가를 얼마로 잡으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이번 시나리오대로 횡보를 할 때 1차 매수와 2차 매수, 즉 분할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그 다음에 3번 시나리오대로 주가가 급락이 나왔을 때 물타기나 신규 매수를 얼마에 잡으셔야 되는지 정확한 이 가격을 제가 이 자료 안에 넣어드리면서 시나리오 자료대로 안전하게 매매하시라, 이렇게 안내를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 대한전선의 최신 업데이트된 이 시나리오 자료를 만들었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항상 그랬듯이 전부 다 공유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내가 혼자
혼자 매매하기 좀 막막하다, 혹은 내가 구체적인 앞으로 매매 대응을 해야 되는 이 방법을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지난번과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항상 남겨놓고 있죠. 010-5826-4556으로 뭐라고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시나리오라고만 이렇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번에도 이 자료 무료로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대한전선 보유하고 있는 주주분들이 있다고 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듯이 이 시나리오 자료 최대한 많은 분들에게 공유를 해달라, 이렇게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리고 하나가 더 있죠.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이 포트폴리오 안에 보유하고 있는 여러 종목 중에 마이너스 구간에 찍혀있는 종목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들에 대해서 어떻게 탈출해야 되는지 굉장히 막막한 분들이 많으실 텐데, 제가 작년부터 주주분들에게, 그 다음에 구독자분들에게 뭐라고 말씀을 드리죠? 포트폴리오를 잘 관리하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시나리오를 제작할 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물려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내가 직접 시나리오를 만들어서 대응 방법을 짜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작년부터 이미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을 받아서 만들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 종목의 시나리오를 만드는데 몇 분 정도 걸리죠? 채 5분밖에 걸리지가 않죠. 그만큼 쉽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이 시나리오 자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 제작 방법 필요하신 분들은요, 이 자료 필요하신 분들은 마찬가지로 여기 상단에 제 번호 있죠? 010-5826-4556으로 똑같이 시나리오라고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제작 방법까지 같이 묶어서 제가 대한전선 시나리오랑 묶어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가 구독자분들과 이제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운영하는 단톡방인데요. 제가 이걸 왜 만들었냐, 이전부터 계속해서 문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시나리오를 드리다 보니까 이게 약간 좀 번거롭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일이 문자를 주고받고 하는 것보다는 카톡방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에게 어떤 종목에, 제가 일주일 동안 여러 종목을 분석을 하기 때문에 여러 종목의 이 시나리오가 업데이트 될 때마다 여기에 제가 실시간으로 업로드를 해두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공유를 받는 게 더 편하다 하셔가지고 제가 구독자분들과 그리고 제 영상 봐주시는 주주분들을 위해서 이 단톡방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그때그때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를 공유해드리고 있기도 하지만 그 시나리오를 어떤 관점으로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코멘트도 제가 남겨놓고 있으니까 공부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주식 공부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도움을 받으시기 좋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여러 종목의 시나리오만 공유를 드리는 게 아니죠. 바로 뭐냐면 그 시기마다 가장 급등이 나올 만한 이 세력주에 대해서, 주도주 역할을 하는 세력주에 대해서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는데, 보통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드리고 있어요. 자, 근데 왜 이렇게 많이 공유를 드리지 않냐? 그게 아무래도 제가 이 급등 종목을 보는 조건이 까다롭다 보니까 이제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오진 않는데, 왜 그러냐, 일단 이 조건을 만족을 하려면요, 어느 정도 이미 빠질 대로 주가가 빠진 바닥 상태여야 되고, 거기다가 이제 막 반등이 나오고 있는 이런 시그널까지 포착이 돼야 되는 거죠. 즉 세력의 매집이 포착이 되고 RSI 지표상 확실한 바닥 시그널, 우리가 매수 시그널이라고 하는 이 지점까지 포착이 돼야, 즉 3박자가 다 만족을 해야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다 보니까 일주일에 한 종목 정도밖에 보통 제가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 대신에 이런 종목들이 평균 한 달 정도를 예상을 했을 때 50%에서 100% 정도 상승이 나오는 경우가 많다, 혹은 그 이상 나오는 경우도 있었죠. 그만큼 이 세력주들은 세력이 매집을 끝내고 급등을 시키는 거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리고 하락에 대한 이 리스크가 적다, 이렇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력주도 제가 이 단톡방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이 단톡방 들어오고 싶으신 분들은요, 여기 상단에 제 번호로 010-5826-4556으로 저에게 뭐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냐면, 간단하게 단톡방이라고만 이렇게 간단하게 적어서 저에게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보내주신 분들 전부 다 확인해서 이 초대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단톡방 초대 링크는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초대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나는 이 링크를 못 받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정확한 제 번호로 문자를 주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기로 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